자, 그러면 얘들아 장소 전치사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 세 가지 전치사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범위,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거 사용하냐라는 거는 바로 가장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in이라는 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on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at이라는 요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되거든요. 자, 그러면 즉 다시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in, on, at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낸다 라고 보고요. 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좁은 범위를 나타내게 된다 라고 돼.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전치사들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치사들을 사용할 때 그 경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장소 in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i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쌤 말했는 것처럼 좀 큰 범위의 그런 장소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우리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친구, 즉 외국 친구한테, 특히나 외국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자, 편지를 쓰면은 그냥 우리가 딱 보낼 수는 없고, 이메일도 아니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가 편지지에다가 딱 밖에 뭐 적어야 되노?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예문을 기억해보자. 뭐라고? 외국인 친구한테, 외국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주소를 적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부터 예시로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가 좀 나오게 될 거야.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우리 첫 번째로 당연히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부터 먼저 말해줘야 되겠네. 자, 바로 첫 번째 인 경우는 바로 국가, 즉 나라에 대해서 쓸 경우에 우리가 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들아, 나라 딱 적으면은 자, 대한민국 딱 적었어. 그 다음에 나라에서 그 다음으로 큰 범위는 바로 뭘까? 자, 우리 당연히 시를 적어줘야 되겠죠. 대구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적었어. 두 번째로는 도시를 적어야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대구시 적었어. 그 다음 뭐 적어야 되노? 우리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스텔라 아니면 너희가 지금 집에 있는 그 주소를 한번 생각해봐. 대구시 다음 뭐 적어? 달서구라는 바로 구를 적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구 적으면 뭐 적습니까? 대구시 달서구, 뭐 월성동 이렇게 동을 적게 되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는 요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에 i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Korea, in 대구, in 달서구, in 월성동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그리고 아까 쌤이 손으로 했던 거 기억해봐봐 얘들아. 자, in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i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대로 어떤 공간의 내부를 뜻할 때 우리가 in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가방 안에 혹은 우리가 그 교실 안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구체적인 on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넘어가 보자. 자, o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선생님이 역시 이렇게 표현했었어. on. 맨 첫 번째 사용되는 전치사였죠. on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손 딱 어떻게 있어? 딱 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접촉해 있는 장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촉해 있는 장소가 어떤 거냐라는 거를 2번, 3번도 그거에 대한 예시긴 한데 얘네는 너무 구체적인 거라서 쌤이 이렇게 좀 적을게요. 자, 우리가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집에서 우리 스텔라까지 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뭘 걸어야 되노? 당연히 거리를 걸어야 되죠. 그렇지. 거리를 걸어야 되고 혹은 도로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들아 달도 아니고 붕붕 뛰어가지고 걷진 않잖아. 어떻게? 거리에다가 발 딱 붙여가지고 접촉해서 걸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리 혹은 도로를 뜻할 때 우리가 역시 on을 사용한다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텔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우리 스텔라는 몇 층이다? 우리 이 건물에서 5층이죠. 자, 5층이라는 것도 우리 딱 5층, 층에 딱 붙어가지고 5층 딱 내려가고 이렇게 걸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스텔라 5층 on the 5th floor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on을 사용한다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구체적인 a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제일 구체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얘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사실은 잘 없어요. 영어에서 얘들을 제일 많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쌤은 어떤 경우라고 보통 표현해? 장소에서 at을 쓰는 이런 단어는 하나 외워주자라고 해서 쌤이 이런 것들을 시험 쳤었죠. 얘네들은 외워주면 너희가 확실히 많이 도움될 부분이라서 자, 지금부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디. 너희 이거 학원 돌아오면 다 시험 칠 거예요. 꼭 지금부터 외워줘야 돼. 자, 학교에서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사용한다? at the school 이렇게 사용합니다. 혹은 at school 이렇게 사용하고 자, 두 번째로 자, 버스 정류장에서 자, at the bus stop 자, 버스 정류장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정류장 우리 정류장 혹은 정거장이라는 단어 어떻게도 사용하죠? 바로 station이라고도 사용해서 우리가 station도 at the station 기차역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at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야 된대. 자, 세 번째로 우리 외국 가기 위해서는 뭐 타러 가야 되노? 비행기 타러 가야 되죠. 비행기 타기 위해서 가는 장소 at the airport 공항.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행기 타고 딱 외국 갔다 생각해보자. 외국에 갔어. 근데 너희가 외국 도착하자마자 새벽인 거야. 그러면 자러 가야 되겠네. 어디로 간다? at the hotel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또 한번 외국 갔다 생각해볼게. 자, 호텔에서 딱 자고 일났어.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그냥 또 자려고 하니까 아쉬워요. 자, 너희가 펍 같은데 지금 너희가 나이가 아직 안 되네.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펍 같은데 갔다고 생각해보자. 클럽이나 펍 같은데 가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를 했죠. at the party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너희가 작문할 때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얘들아 6번은 특히나 좀 더 기억해줘야 돼. 우리 집에서 할 때 집이란 단어 바로 at home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놓을게. 지금 쌤이 말하는 home 같은 경우에는 at home을 사용하는데 우리 집이라는 단어 하나 더 있죠. 근데 hous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공간의 내부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in the house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가 참 얘들이 얄궂죠.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알아줘야지 앞으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특히나 at 같은 경우는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부터 좀 외워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책으로 돌아가서 책 페이지 124페이지를 가서 지금부터 같이 밑줄을 좀 치고 쌤이 설명을 조금 더 떼보도록 할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첫 번째로 at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자, 그 다음에 in 동그라미 한번 칠게. 자,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지금 책에서 전치사의 설명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전치사 밑줄 한번 치고 설명 잠깐만 적고 가자. 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 말할 필요 없이 먼저 전치사의 영어부터 적어볼게. preposition. 자, preposition이라는 이런 단어로서 한번 적어볼까요? 장소, 즉 위치 그런 것 pre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그러면 전치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다가 쓰게 되는 게 전치사였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뭐라고 있었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었죠. 쌤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좀 있다라고 계속 말했었어. 얘들아 쌤처럼 이 빨간색으로 적으면 안 되겠다. 이거 겹쳐가지고 너희는 색깔 다른 걸로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at 뭐뭐에 in 뭐뭐에라고 해서 자, a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요 표에서 어떻게 돼 있었다? 맨 밑에 있었지. 요 표에서 맨 밑에 있어가지고 제일 구체적이고 제일 좁은 범위라고 했어. 자, 밑줄 한번 칠게요. at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좁은 범위 장소 또는 지점 딱 그 범위번 말합니다. 그래서 at home, at school, at the station 얘는 우리 참고 정도 해두도록 하자. at the supermarket 얘도 참고하고 자, 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at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시를 좀 더 적을 거야. 자, 좀 더 플러스를 주도록 할까요? 자, 얘들아 뭐 있었노? 기억 한번 해볼까? at 자, 스테이션을 적었으니까 버스탑은 잠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외국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겠지? At the airport. 첫 번째로 공항 가고 외국 가. 그 다음에 가자마자 도착해가지고 잠 온다. 어디로 가라고? at the 호텔로 가자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호텔에서 자고 일하고 하루 종일 노니까 나 이렇게 집에 가기 아쉽다. 한국 가기 아쉽다라고 해서 이거를 꼭 지기로 했어. at the part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우는 외국 간다 하는 그 경험 한번 기억해주면 너희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주면 돼요. 얘네는 뭐라고 뭉뚱그려서 외우라고? 외국 간다, 놀러 간다. 그거 기억해주자. 그 다음에 in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자, in 동그라미 치고 밑줄 한번 치자. 비교적 넓은 장소 또는 공간의 내부. 즉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in은 가장 큰 범위를 말하고 제일 넓은 범위를 말하면서 또 뭐라고? 5번에 있던 공간의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 Seattle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야? 바로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 Mexico 국가를 말하는 거고 in the world. 자, 요거는 밑줄 한번 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아 제일 끝판왕이다. 뭐 제일 넓은 범위죠. 우리가 나라들 다 합친 게 또 월드가 되니까 얘는 하나 밑줄 쳐줄게. 그 다음에 공간의 내부, 그 사무실 안에 이렇게 in the office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잠깐 좀 볼 건데요. 이게 중요하대 얘들아. 자, 전치사 뒤에서는 쌤이 나오는 게 이름이 뭐라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나온다고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명사가 이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름이 목적어라고 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런 대명사는 무조건 무슨 격이 나와야 되겠노? 반드시 목적격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아니고 다른 거 특히 주격 같은 거 써가지고 특히나 많이 틀리거든. 기억해줘야 돼. 요 예문 같이 한번 보자. I opened the box. 나는 열었습니다. 그 박스를. 하지만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in it. 밑줄 한번 칠게. 요렇게 지금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it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바로 윗문장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바로 the box를 말하겠죠. 자, 그 box라는 건 사물이니까 우리가 그것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무슨 격? it의 목적격을 사용해서 it이라는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라는 거를 좀 중시해서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이라는 걸 쌤이 왜 중시를 하냐면은 지금부터 쌤이 장소의 전치사는 아니긴 한데요.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I was upset. 내가 화가 났어. 자,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뭐 도건이나 아니면은 지원이나 어쨌거나 남자애를 이번에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내가 그한테 화가 났어. 그라는 남자애한테 화가 났어 라고 해서 he, his, him, his 쌤이 여 있는 격 다 적어볼게. 이 중에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끊겨가지고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무슨 격? 목적격이 나와서 이렇게 힘이라고 쓰게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자, 얘들아 실제로 화난 건 아니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우리가 on과 under에 대해서 볼게요. 자, on 동그라미 한번 치자. 자, on 같은 경우에는 접촉해 있는 장소나 길, 즉 또 뭐였어? 우리 요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on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on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했지. 한번 볼게. on the floor. 자, 바닥에서 on the ground. 그 운동장 혹은 들판 같은 거 있죠.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on the wall. 얘들아, wall 같은 경우 뭐야? 우리 벽이죠. 벽에 딱 붙어가지고 뭐 액자나 그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접촉한 장소. 접촉이란 걸 기억해야 돼. 자, under 동그라미 치고 둘이 반대 단어긴 하지만 얘는 조금 떨어져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하나 우리 여기에서 하나 적어주면 좋겠죠. 무엇을? 자, over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얘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접촉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under the bridge. 그 다리 밑에 다리 딱 붙어가지고 우리 그 다리 밑에 걷지 않잖아, 맞지? under the table. 그 테이블 밑에 under the tree. 나무 많지로 키 큰 아들 없겠지? 나무 밑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봤었던 in front of 뭐뭐 앞에의 반대는 behind라고 했죠. 뭐뭐 뒤에. 그러면 next to 아까 선생님이 노래로는 이거를 사용했어. 뭐라고? beside라고 사용해서 beside 또 밑줄 한번 칠게요. 뭐뭐 옆에. 자 near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요거는 안 봤던 단어지만 우리가 리딩 할 때도 많이 봤어가지고 near 뭐뭐 근처에 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서 얘들아 전치사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너희가 많이 틀리는 단어입니다. 왜? 너희가 뒤에다가 목적격을 안 쓰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던 요 in, on, at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히나 너희 장문 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돌아오게 되면 장문도 다시 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장문도 치고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그렇게 칠 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영상에는 요 시간 부분 있죠? 요 장소 말고 시간 채우지 못한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채우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요까지 마무리 같이 하도록 하자.